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오늘 시장을 보면서 2021년도 아마 1, 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개인의 2조 원대 매도가 한번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10년, 20년 아니 역대급 매도가 나왔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3조 원대 매도가 나오면서 참 증시 역사상 또 이렇게 많은 당일 기준 최대 매도 수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이런 매도가 손바뀜이 강하게 이루어졌는데 일단 뭐 증시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 오늘 개인의 3조 매도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주주가 이렇게 많았던가 싶을 정도로 개인의 이 매도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연말 이벤트는 끝났고 이제 연초 랠리는 짧게 그리고 어느 시점에 나올지 모르는 금융투자 물량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천천히 경계를 하면서 연말 연초를 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보다 더 강력하게 상승을 해 주었죠. 더군다나 이 장기 평선을 갭으로 올라서면서 일단 강하게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또 박수 칠 때 또 항상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강한 흐름이 잠시 이어진 이후 꼭 이 금융투자의 공격적인 매도 물량이 시장에 강하게 출회되는지를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증시 보면은 오전에 미 증시 상승에 따른 양시장 갭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시가를 회복하면서 특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월등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코스피는 오히려 반등의 폭은 더 컸죠. 장중 마이너스 9원까지 내려갔다가 또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피도 장 막판에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양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월등히 강했던 시장입니다. 사실 금일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 봤을 때 뭐 코스피는 그렇다 치더라도 코스닥 기준에서 1.5%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과 하락 종목수가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 비차익 순매수 즉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의 매수가 양시장에 강하게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 150 지수만 보더라도 2.63%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도저도 모를 때는 그냥 코스닥 레버리지를 그냥 잡아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해서 코스닥 더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내일도 아마 한 차례 더 올라갈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연초 효과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 속에서 글로벌 증시도 안정화를 가고 있다라는 것은 전반적인 시장이 매우 저는 좋아 보이네요. 지금까지는 매우 좋아 보이고요. 오늘 뭐 고객 예탁금을 떠나서 뭐 미수금, 뭐 신용잔고 뭐 이런 전반적인 게 모두 감소하고 있는 모습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해외 증시부터 하나하나 보면 전일 미 증시가 코로나 확진자 20만 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가 굉장히 큰 폭으로 회복이 되고 더군다나 연말 기대감에 의해서 S&P 500이 신고가에 반도체 지수도 신고가를 만들었죠. 거기에 테슬라의 이 내년 이 전기차 인도분의 이 증가폭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 그다음에 전기차로의 확대되는 모습 등등이 전반적으로 미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려 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국내 2차 전지 섹터 매우 강하게 좀 올라왔고요. 국내 증시 배당락 전일로 개인의 매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고 하락 대응을 하려던 부분에 외국계 및 금융투자에 아주 공격적인 매수세가 사실 그냥 대놓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사지 않았으면 그리고 기존의 종목군들을 쭉 매수해 두지 않았으면 장초반 강하게 끌어올린 이후에는 기회가 다소 없었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2차 전지 종목 하나 그 다음에 IT 종목 한 두세 개 정도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장 막판에 좀 쓸어서 담아놓고 뭐 그렇게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고 거기에 이제 게임주 가 굉장히 좀 강했던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코스피, 코스닥 합산 3조 원의 개인 매도. 대한민국 대주주가 정말로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물량이 많이 나오는 때 보였는데, 전일 말한 것처럼 오늘은 기존 보유자들은 그대로 들고 가고 어찌되었건 종목을 제가 봤을 때는 담고 넘어가야 되는 시장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뭘 경계해야 되냐, 당연히 이제부터는 금융 투자는 열심히 팔 것이고 개인은 열심히 다시 사들이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 금융 투자도 한 번에 이 물량을 다 던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던지고 다시 끌어올리고 하는 이 고점 구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바로 연초 효과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초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양 시장을 보면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안에 있는 종목군 중에 코스닥도 한 종목, 코스피도 딱 한 종목 빠졌고 시총 상위 20위권이 전부 급등 마감을 하면서 지수가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내일은 권리락으로 인해서 지수 자체가 약간 싸지는 모습이 나오겠죠. 싸지는 모습이 나오니까 그로 인해서 이 착시 현상에 의해 아침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침에 시가를 띄운 다음에 분명히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종목을 못 담았다 라고 하면은 내일 시가가 밀리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 보통 9시 반에서 10시 정도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흐름이 나올 때 정도 다시 한번 종목분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누적 수급이 좋은 종목 안에서 이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 이어지는 종목군들은 제가 볼 때 연초까지는 끌고 가도 무방하지 않나. 왜? 이미 개인들이 팔았던 대부분의 좋은 종목군들이 성장주이며 IT 반도체, 2차전지 그런 성장 섹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런 종목군들은 그래도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차전지 섹터 최근 일부 언론에서 2022년 최대 유망 섹터라고 연신 떠들어댈 때 리서치 센터장 16명 중에 15명이 IT 반도체라고 외쳤고 2차 전지를 다 제외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약간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 소재의 악재들만 나왔었는데 2차 전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안에 2차 전지 종목군들은 분명 한 개 정도는 들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에코프로 PM, 뭐 첨보, LNF, 대주전자 재료, 솔루스 첨단 소재는 기가 팩토리에 납품을 하기로 결정이 됐었죠. 그런 공시가 나와서 지난번에 강하게 올라갔다 많이 밀렸는데, 이러한 잠재적 이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게임주 관련해서 최근 P2On 게임주만 연신 강세를 보여줍니다. 그 안에 컴투스 홀딩스가 굉장히 세고요. 오늘 컴투 버스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 매우 완성도가 높게 공개가 됐었고요. 저도 봤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펄어비스의 도깨비 티저 영상이 나오면서 펄어비스가 급등했던 거와 유사하게 오늘 상승이 나왔고,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뭐 한 두어 차례 돌파 정도 들어갔는데 좀 만족스럽지 못한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짧은 구간에서 짧게 끊어 대응을 하다 보니까 좀 만족스러운 매매는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수익으로는 대응을 했었는데 좀 만족스럽진 못했고요. 지금 시장 보면은 이 기대감이 현실로 만들어진, 그리고 그 기대감에 이 부응해서 회사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 차순으로 이제 1분기에 피투원 게임을 준비하는 뭐 네오이즈라든지 조이시티라든지 종목군들 뭐 차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NC소프트나 뭐 대형주들은 다소 아쉬운 모습이 좀 많아요. 그렇지만은 뭐 실적적인 퍼포먼스라든지 그리고 어차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이 대장주격인 NC소프트 기존 흐름대로 잘 끌고 가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시장에서 다수 소외됐던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실적과 모멘텀이 나중에는 폭발할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 외 게임주 펄어비스 시가총액 10조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네요. 펄어비스가 굉장히 강세인데 아마 내일까지 아마 강세를 보이고 나서 뭐 또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IT 반도체 최근 신고가 영역의 종목군들이 다수 포진된 상황 속에서 연초까지는 그래도 계속 달릴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뭐 기존에 들고 있던 뭐 대덕전자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뭐 등등 지속해서 끌고 가야 되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대주주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눌렸던 주가가 한 번에 폭발할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 DB하이텍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눌렸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LX세미콘 그리고 이 기판 섹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이 한국전력의 내년 전기요금 인상 그리고 가스값 인상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었죠. 그런데다가 유럽의 가스 가격 폭등 이슈가 좀 있었는데 사실 유럽의 폭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1년간 600% 올랐다라는 이슈들이었는데 이게 장 초반에 이 대성에너지와 GSE 쪽으로 강하게 쏠리면서 안 그래도 한국전력이 갭을 크게 뜨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런 섹터들 일부 올랐고요.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두 가지 발언이 있었죠. 이제 대통령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현대와 삼성 협력해라 라는 부분과 이재용 부회장이 이 5G, 6G는 통신은 뭐 미리 준비해야 된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5G 통신만 전국구 확대 뉴스가 좀 나오면서 오늘 5G가 강하게 올랐다라고 보여집니다. 5G 섹터도 결국 미래의 뭐 메타버스라든지 자율주행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 확장성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분인 산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시금 좀 지켜봐도 될 것 같고 그간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연됐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5G 섹터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5G 섹터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섹터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에서 급락한 섹터가 수소 섹터인데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에 급브레이크를 걸었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수소 섹터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쪽 관련해서 사실 수소에 대해서는 아주 먼 미래적인 부분인데 다시금 연초에 새로운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라고 보여주고요. 이 부분에서 더 추가적인 급락이 더 나온다면 수소도 천천히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그 외에 휴대폰 중에서 폴더폰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이 다음에 나올 두 번 접는 폴더폰 예고가 됐죠. 자, 한 번 접었을 때 실적이 올라갔는데 두 번 접으면 실적이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물량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 폴더폰 관련주 기대를 해도 될 부분이 될 것 같고 컴투버스 공개 영상에서 지난번 한컴타운하고 비교했을 때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런 부분이 오늘 컴투스 홀딩스를 강하게 올렸다라고 봐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자, 지수를 보면요. 일단 의미 있는 구간이죠. 이때 고점을 만들었던 구간을 일단 갭으로 올라가고 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박스권이 존재합니다. 1050포인트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단기적으로 1050포인트에 가면은 매물을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를 하면서 좀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일정 부분 나오다가 한 차례 눌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존에 들고 있던 종목은 저는 그래도 연초까지는 끌고 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또한 이제 이 의미 있는 구간만 넘겨준다면은 3100포인트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초까지는 가급적이면은 물량 조절을 하되 일부 물량을 가지고 가고 연초에 일부 포트폴리오를 덜어내고 현금화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이네요. 금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 사실상 기아차 하나 빼고 HLB 빼고 쇠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약할 수가 없었던 하루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펄어비스의 시가총액이 벌써 9조 2천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네, 퍼가
높죠. 9조 2천억까지 올라와 있고 뭐 에코프로 BM도 11조. 지금 게임주가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정도. 그리고 오늘 보면 2차전지 게임주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 정도로 시장을 평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수급을 잠깐 한번 보죠. 수급을. 자, 오늘 역대급 수급이 터졌습니다. 코스피에서 2조, 코스닥에서 1조. 저는 코스닥에서 1조를 매도하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주식하면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코스닥에서 손바뀜도 굉장히 많았던 시장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오늘 코스닥의 이 손바뀜이 강했고요. 최근 보시다시피 금융투자에 이 적극적인 개입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금융투자의 물량도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계감을 가져야 될 걸로 보여주고요. 최근 금융투자 보면 이 지난주 17조, 그러니까 1조 7천억 매수를 했었고 이번 주에만 1조 8천억. 그러면은 3조 5천억이라는 물량을 언제 던질지 그것만 체크를 하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컴투스 홀딩스를 볼게요. 컴투스 홀딩스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 네, 신고가를 돌파할 때 19만 8천원 언저리에서 조금 들어갔다가 좀 아쉬운 매매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들어갔다가 여기 돌파하고 이 음봉에서 좀 덜어내버렸더니 이때부터 굉장히 크게 좀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 티저 영상을 보면서 어느 정도 캐치를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거, 그리고 오늘 수급이 엄청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간의 불안한 심리, 그러니까 언제 물량이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이 불안한 심리가 좀 주가를 좀 끌고 가지 못했던 하나의 원인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컴투스 굉장히 높은 구간이지만은, 네, 다시 한번 종목이 신고가를 쳤다라는 거는 이 관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하고요. 자, 위메이드 또한 수급이 굉장히 좋죠.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오늘 사모펀드가 400억, 그 다음에 기타 법인이 130억 악재에 눌려 있다가 폭발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얘도 굉장히 많은 개인 대주주가 있었을 걸로 예상이 돼요. 아마 내일 갭이 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 갭 뜨면 매도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컴투스는 좀 다소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컴투버스는 컴투스에서 하는 건데 이 컴투스 홀딩스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 컴투버스도 컴투버스지만 이로 인한 히투엑스 코인의 발행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했지 않을까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펄어비스도 굉장히 강하게 올랐죠. 뭐 시간 외에 2%더 올랐네요.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 항상 이런 신고가 영역에서 돌파가 아니면은 매도가 나온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2차 전지 보죠. 에코프로, 그 다음에 뭐 첨보 등등 최근 바닥권에서 꽤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연말까지는 일부 들고 가는 전략이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솔루스 첨단 소재를 들고 있고, 네, 에코프로나 첨보, 대주 전자 재료 이미 들고 있어야 될 종목으로 보여지네요. 자, IT 반도체, 동진 세미캠을 오늘 사실은 투매가 나오면은 동진 세미캠을 좀 공략을, 그러니까 첫 번째 공략을 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는데 많이 안 떨어져서 좀 매매가 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미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내일 신고가 영역이죠. 이 상태에서 신고가를 친다면 당연히 저는 홀딩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홀딩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LX세미콘은 이때 약간의 매도를 해버려서 좀 들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신고가를 치고 있는 IT 반도체 섹터 지속적으로 조금 더,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움직임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이 개인 대주주가 상당히 많았을 걸로 저도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요.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내년에 성장성도 사실 굉장히 높은 종목인데 최근 이런 악성 매물대에 갇혀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길게 펼쳐봤을 때 개인 매도세만 수그러서 들고 이러한 악성 매물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목표가는 이런 자리가 아니겠죠. 75,000원이 아니라 그때는 당연히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은 모멘텀이 나와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연초 기대를 갖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좀 강했던 텔레칩스라든지 칩셋 미디어 종목군들이 있었죠. 칩셋 미디어는 그냥 대충 시가에 전량 매도를 해버렸고요. 대충 시가에 전량 매도를 해버렸고, 문제는 텔레칩스였는데 개인적으로 좀 욕심을 내다가 얘는 오전에 수익을 잘 내고 오후에 소폭 좀 물려서 끌려오는 것 같아요. 이런 구간도 다 수익권이 몇 차례 있었는데 이런 구간도 수익권이 꽤 됐죠. 여기는 한 3%, 여기서도 못해도 한 1, 2%는 수익 구간이 다 있었는데 매도를 안 해서 좀 끌려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비중을 그렇게 눌릴 때는 많이 하지 않아서 좀 그런데 일단 박스권 돌파 이후에 이런 자리로 내려오는지, 사실 대통령의 지시였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또 이 종목의 끼가 좀 안 좋은 종목이었었는데 이때도 사실은 굉장히 크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좀 매매를 하다가 이거는 조금 꼬였던 것 같아요. 좀 꼬였던 종목이고, 에브리봇도 개인적으로는 좀 아직도 남은 물량을 조금 들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한 90% 정도 매도하고 10%는 뭐 마킹 차원에서 좀 들고 가고 있는데요. 마킹 차원에서 좀 들고 가고 있는데 바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저는 정확히 상한가 자리에 그냥 걸어놓고 안 보고 있었더니 이 구간은 전혀 체결을 좀 못 시켰던 것 같습니다. 에브리봇 현재 이 종목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 거래량 터진 거 사실 차트적으로는 이게 뭐 차트가 있는 거지 사실은 이건 차트가 아니에요.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볼 때 이렇게 봐야죠.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이거 다 빼버리고 이 자리가 시초가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상장할 때 이 최고가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에서 1차적으로 지지 이후에 이 매물 소화를 하러 내려올 수도 있겠죠. 내려올 수도. 근데 지금은 이 로봇주도 신고가 영역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규주의 신고가 영역이 탄생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과거 MP라는 종목이 있어요. MP. 근데 얘도 이 악구가 굉장히 좀 크게 올랐던 건데 이게 삼성 스펙 2호였던가 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구간에서 얘가 합병을 하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실 합병하고 나서 뭐 올라왔던 종목 좀 비교가 좀 안 될라나? 비교가 좀 안 될 수도 있겠다. 아무튼 에브리봇도 지금 현재 구간이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한 이 자리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재료적으로 저는 너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얘는 이날 마이너스권에 그러니까 1%권에서 출발을 해서 오늘 올랐기 때문에 단기에 한 50%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러면은 더 올라가면 단기 과열에 걸립니다. 그럼 이런 종목은 죽어야 살아요. 죽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내년에 아주 크게 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은 주도주 중에 하나다, 핵심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봐야 될 종목으로 생각이 들고요. 아주 잘 봐야 될 종목으로 생각이 들고, 자, 오늘 같은 날 뭐 한국 BNC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날이죠. 수급이 전혀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당연히 떨어졌어야 될 뭐 날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조금 특징주는 어제 또 장 마감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5G 발언. 그래서 어제 좀 마감할 때 뭐 KPM 테크, KMW라든지 수급이 상당히 좋게 움직이더니 오늘 이쪽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강했던 모습입니다. 일단 HFR 여전히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횡보하는지 계속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에이스테크 또 약간 견조하게 좀 움직였죠. 지금 굉장히 이쪽 종목군들도 지난 2000년도 2020년도 9월달 이후로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는지는 지속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밖에 과거 셀트리온을 볼게요. 통상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배당락 이후에 강했던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당락 이후에 시가 이때는 그렇게 2019년도는 배당락 이후에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 배당락 보이고 11% 올라갔었고, 과거에도 배당락 이후에 굉장히 잘 올라가요. 배당락 이후에 이때 셀트리온 13% 올라갔고, 아주 또 옛날에도 배당락 이후에 올라가고, 제약바이오주들이 배당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잘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일부 성장성이 있는 종목을 종가 베팅을 했으면 나쁘지 않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사실 얘가 크게 잘못한 건 없죠. 개인 매도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분명히 개인들 많이 팔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세 안 들어왔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군들도 알게 모르게 내일 갭이 이렇게 떠버릴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종목을 이리저리 많이 사놔서 아마 내일 오전에는 팔기 바쁜 하루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루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장 막판에 거래가 무지하게 터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도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그리고 모레만 시장을 마감을 하면 2021년도 증시도 마감인데, 내일장 오전에 잘 대응하시고 그 이후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한 해를 또 마무리 짓는 거죠.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